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산비 노지 1과목 가입 기준하고 인수제한 목적물 마무리 지을게요. 가입 기준은 여러분 이미 다 아시죠? 가입 기준 하면 첫 번째 농지 단위, 과선 단위, 두 번째 최저 가입 기준, 뭐 금액이든 면적이든, 세 번째 이 최저 기준에 못 맞추면 통합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통합할 수 있지? 이 내용이죠. 네, 별거 없습니다. 일단 다 농지 단위 가입이죠.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 농지 단위고요. 최저 가입 기준을 우리 세 개로 분류할게요. 50만 원짜리 메밀 있습니다. 농지당 최저 가입 기준. 그리고 고추 브로콜리 200만 원이고요. 나머지 전부 다 100만 원. 네. 그럼 여러분 수확감소 생산비 노지 중에서 뭐 수확감소는 논작물, 밭작물 해서 최저 50만 원 이상을 쓰시오.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뭐 최저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을 쓰세요. 논, 밭작물, 생산비 노지까지. 네. 그리고 자, 그러면 이 가입 기준에 최저 기준에 못 맞추는 농지는 가입 가능하대요. 하나, 일, 이동. 네, 똑같죠 뭐. 각각 두 개까지만 된다는 거죠. 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추 브로콜리는 2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150만 원 각각 200 안 되잖아요. 합쳐서 200 이상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근데 100만 원, 250만 원 각각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안 오케이. 네. 그겁니다. 네. 그리고 고추 뭐 제식 주스가 여기 가입 기준에 농금원 이론서대로 실어놓기는 했는데 요거는 인수제한 목적물에 따로 있습니다. 넘어가고 인수제한 목적물은 우리 수확감소 밭작물에 비해서는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품목이 많아서 뭐가 많아 보이는 거고요. 가입 기준하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일단 공통. 근데 사실 뭐 생산비 노지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죠. 전반적으로 다 공통적인 이런 경우에 인수 안 한다. 이제 보장 방식별로 공통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신속한 손해평가 안 되면 인수 제한이죠. 예를 들어 도서지역, 섬, 다리가 없대요. 전기선도 없대요. 그럼 사고 났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손해평가 신속하게 불가능하니까 인수 제한. 수확감소는 여기 당구장 표시하고 뭐는 뭐 미해당 이런 거 있었죠? 네,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부지. 얘는 뭐 항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비 노지에만 속하는 건 아니에요. 하천부지. 상습 침수 지역. 상습 침수 지역을 다른 데서는 3년 연속 침수 피해 입은, 3년, 최근 3년 연속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리고 시설 재배. 시설은 저쪽 시설 작물로 가라 이 얘기죠. 우리는 생산비 노지, 시금치도 가로하고 노지 쓰잖아요.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 통제보호구역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다른 보장 방식에서 봤던 통제보호구역의 정의 이런 거 괄호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 통제보호구역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마무시한 지역에 하지 말아라. 네, 인수 제한이다. 다만 단서 조건이 있었죠. 이 내에 있어도 통상적으로 영농 활동 가능하고 손해평가도 가능하다면 인수 오케이. 그쵸? 근데 여기 또 이런 거 써있네요. 대파, 쪽파, 실파 품목은 미해당. 여러분 이렇게 뭐 해당, 미해당 이런 거 해마다 조금씩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25년도에도 계속 특히 밭작물 쪽에 확인하셔야 되고요. 뭐가 미해당이라고 그랬죠? 뭐가 미해당? 한글 참 어렵게 써놓는다. 그렇죠? 이론서, 농구원 이론서. 얘를 단서라고 한다면 뭐에 미해당이에요?
주에 미해당이면 어떻게 해요? 이런데도 막 가서 농사 지어도 된다. 다 손해평가한다. 이거잖아요. 당연히 단서. 네. 즉 대파, 쪽파, 실파는 통제보호구역 내에서 통상적으로 영농활동 가능하고 손해평가 가능하다고 판단돼도 인수 안 하겠다. 네. 그 내용이죠. 네. 군대. 또 헷갈리실까봐. 군사, 대파, 쪽파. 군대 쪽. 군대 쪽. 군대 쪽. 네. 그리고 혼식된 거. 혼식은 뭐 원래 안 되죠. 원래 안 돼요. 그 다음에 통상적인 영농 재배 활동 하지 않는. 네. 다른 품목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판매 목적. 기본적으로 판매 목적이에요. 네. 뭐 연구 목적이면 안 된다. 이런 거. 또 적종에 보면 약간의 예외사항들이 있죠. 그리고 계약 당시에 이미 피해가 확인됐대요. 이거 왜 인수하겠어요? 네. 네. 다 나왔나요? 네. 기타는 빼버리죠, 뭐. 기타. 우리 두 문자로. 일단 두 문자로. 네. 신천시구는 온통 판피린을 먹는다. 그래서 생산성이 좋다. 생산비잖아요. 그쵸? 자, 고추부터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이번 시간에 가볍게 살펴볼게요. 생산비 노지에서 제식밀도, 우리 수학감소 바짝물 제식밀도, 그 다음에 출현율 막 난리 났었잖아요. 여기는 뭐 쓰여있는 건 많아도 그다지 영양가 있는 건 적습니다. 제식밀도는 고추하고 대파만 나옵니다. 네. 제식밀도 자 10R 기준, 1000제곱미터 기준. 너무 빽빽하게 심거나 4,000주 초과, 너무 듬성듬성 심으면 1,500주 미만. 네, 안 된다. 안 된다. 고추하고 대파만 나온다 그랬죠. 네. 대파는 여기에다가 공 하나 더 붙이면 돼요. 15,000주. 10R. 1000제곱미터당 15,000주. 이거가 지금 얘가 그 가입 기준에도 나와 있죠. 그러면 만약에 가입 기준을 쓰세요 그러면 써야 되겠죠. 네. 인수제한 목적물 쓰세요 그럼 거기에도 해당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노지 터널 재배 이외의 여러분 고추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고추. 네. 생산비 노지 중에서 가장 뭐가 좀 많습니다. 멀칭. 우리 이거 암기하셨었죠. 양마, 고고, 양파, 마늘, 그다음에 고구마, 고구마, 그다음에 고추. 멀칭 안 되어 있으면 마늘에서는 액상 멀칭도 해당 안 된다 나왔지만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직파, 정식 작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직파 하지 말고 그다음에 날짜. 참 날짜가 많이 나와요. 네. 이거는 보험기간과 상관없이 네, 날짜. 그러니까 요 사이만 정식해라 이 내용이죠. 동일 농지 내 재배 방법이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제곱미터인데 이만큼 뭐 한 400제곱미터는 촉성 재배하고요. 600제곱미터는 억제 재배하겠다. 안 된대요. 원래 안 되지만 나는 보장 생산비가 낮은 거로 가입할게요.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가입 면적. 가입 면적은 다 되겠죠. 1000 곱하기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인데 이게 가입 금액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자 A, B 재배 방법이 있는데 A 보장 생산비가 1,000원 제곱미터당. B 보장 생산비가 1,200원 제곱미터당. 같은 농지인데 동일 농지 내 재배 방법이 동일하지 않고 보장 생산비가 이렇게 돼 있대요. 가입 금액은 원래는 안 된대요. 가입 안 되지만 낮은 걸로. 그러면 가입 면적 1000 곱하기 1000 해야 되겠죠. 네. 응용도 가능하더라.
자, 동일농지내 제식일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원래 안 받겠대요. 제식일자가. 자, A는 예를 들어 뭐 4월 2일 날 정식했어요. 근데 B는 4월 20일에 정식했어요. 그럼 원래 안 된대요. 안 되는데 단 전체의 정식이 완료된 날짜로 가입하는 경우 오케이. 그럼 전체 정식이 완료된 날짜 얘가 늦으니까 4월 20이네요.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계약은 4월 5일 날 했다 치면 계약. 그럼 보장 개시일은 언제죠? 우리 보험기간에 고추만 계약 체결이 24시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4월 2일에 첫 정식 그리고 나서 계약했어요. 그러면 여기부터 일단 됐겠죠? 근데 4월 20일 나머지 면적을 했어요. 원래는 그럼 계약 당시에 이거 우리는 상품이잖아요. 잘 인수 안 하겠죠. 왜냐면 전체 중에 일부만 한 상태에서 동일농지내 제식일자가 동일하지 않으니까 안 해요. 그렇죠? 안 받겠습니다. 다 정식하고 나서 4월 20일 정식이 완료된 날짜. 자, 다시 가입할게요. 그랬더니 원래는 안 되는데 그럼 이 날짜부터 개시하는 거로 할게요. 그럼 보장 개시일이 4월 20일이 된다는 얘기겠네요. 네. 뭐 이런 거 응용 문제는 나오기 쉽지는 않겠지만 원래는 안 되지만 된다. 이 정도. 네. 이런 경우에 된다. 6개월 이내에 인삼 재배 안 된다. 인삼은 워낙에 지력 소모가 많은 작물이라서 안 된다.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기 위해 재배하는 농지. 자, 이러면 시설 작물로 가라. 시설 작물은 보험의 목적이 풋고추입니다. 여기는 홍고추. 그쵸? 오케이. 고추 인수제한은 무조건 낭비하시고요. 이렇게 뭐 날짜들이 인수제한 목적물이지만 가입 기준하고 좀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서요. 중요한 것만 한번 보세요. 목초지, 목야지 등 지목이 목인농지, 목장용지 하지 말아라. 목장용지. 이런 것들은 제주도, 가입지역이 제주도인 품목들. 네. 메밀, 지금 브로콜리 하잖아요, 우리. 근데 이제 이 지목이 목인농지가 생산비 노지에서 24년에 어떤 거가 되는 메밀, 그 다음에 브로콜리, 그 다음에 당근, 그 다음에 월동무가 있습니다. 월동무. 네. 매부, 당월, 이상무, 매부, 당월무. 네. 자, 메밀은 논작물에 맹류하고 좀 공통적인 것들이 많아요. 본파종 하지 말아라. 자, 보험기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사실 메밀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다 해당되잖아요. 우리 다른 것들도 했었잖아요. 이런 거 뭐 공통 하천 무지하고 상습 침수 구역이도 해당되고요. 네. 왜 어떤 데는 써놓고 어떤 데는 안 써놓고 그러는지. 네. 여기 해당되죠. 아까. 네. 매부. 자, 다음 단호박 보겠습니다. 단호박. 날짜는 우리 보험기관에서 다 정식 한길, 파종 한길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품종 있습니다. 미니 단호박. 이런 것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품종 인수 제한, 그다음에 출현율, 제식 밀도, 뭐 특이한 것들은 싹 목록 정리해 놓으세요. 네. 당근도 품종 있습니다. 미니 당근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지목이 목인농지 위에서 메밀, 브로콜리처럼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년도 농금원 이론서에는 생산비 보장에도 그동안 없던 출현율이 있는 품목이 있어요. 네. 25년도는 수확감소 보장이든 생산비 보장이든 그러니까 수확감소 밭작물, 논작물 출현율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80%로 다 통일됐고 당근만 50%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네. 다만 어떤 품목이 출현율이 있는지는 아셔야 되겠죠? 네. 출현율이 있는 품목이다. 그러면 당근 빼고 전부 다 8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시금치.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날짜야 뭐 다 아실 것이고, 네. 다 기본적으로 그냥 다 공통적으로
뭐 어느 품목에 써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품목에 안 써 있고 그렇다고 이 품목에는 이게 적용되고 저 품목에는 적용 안 되고 그거 아니에요. 네. 아니 이런 농지를 이렇게 오염, 훼손, 복구, 피해 입어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를 다른 품목은 인수할 리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만 싹 정리해도 좋을 텐데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배추들 볼게요. 25년도에 추가됐죠. 봄배추. 그래서 봄배추 관련 날짜는 보험기간하고 똑같고요. 다른 품종 및 품목을 정식하지 말아라. 즉 월동배추 하면서 봄배추 심지 말고 이런 거죠. 네. 고랭지 하면서 가을배추 심지 말고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넘어가고요. 아니 위에는 배추 이렇게 싹 정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쵸? 물론 공통적인 거 굳이 여기에만 또 적용한 것도 있지만 싹 정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꺼번에. 근데 무는 고랭지무, 월동무. 네. 자, 25년도에 가을무. 왜 또 이걸 이렇게 따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는. 네. 자, 그러면 고랭지무부터 볼게요. 고랭지 여름 재배 작형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 또는 고랭지무에 해당하지 않는 품 똑같은 얘기예요. 고랭지무 하면서 알타리나 월동무나 가을무나 이런 거 심지 말아라 뭐 이 얘기죠. 네. 출현율 등장했고요. 출현율. 그다음에 기존에는 24년도 농구만 이루어서까지 여기가 어떤 품목은 예를 들어 뭐 몇 월 며칠 이후 정식한 파종한 이렇게 됐고요. 어떤 품목은 초과하여 근데 이제 다 초과하여로 통일됐어요. 네. 그런 거 차이점 있고요. 자, 월동무 출현율 등장했고요. 마찬가지로 메밀, 브로콜리, 당근 이 친구들처럼 지목이 목 인수 제한입니다. 월동재배 작형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그다음에 가을무에 해당하는 품종 월동하면서 가을무 심지 말아라. 네, 이 얘기죠. 가을무는 과거엔 인수 제한 품종이었는데 이제 새로 들어온 거예요. 네. 여기도 똑같은 얘기. 가을재배 작형. 그러니까 각각 내가 가을무로 가입했으면 가을무 심고 이 얘기죠. 네. 출현율 등장했고요. 네. 오케이. 대파 보겠습니다. 대파 우리 보험기관에서도 보셨지만 날짜가 바뀌었어요. 24년도에는 이게 5월 20이었습니다. 5월 20 초과하면 안 된다. 근데 날짜가 6월 15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생산비 노지에서 얼마 안 되는 제식 밀도가 있습니다. 고추하고 대파 제식 밀도. 네. 그다음에 쪽파, 실파. 원래 실파는 대파의 어린 걸 실파라고 하는데 쪽파, 실파를 같이 이렇게 나눕니다. 종구용, 씨쪽파 용도로 하지 말아라. 네, 씨감자 수확으로 하지 말아라. 그거죠. 네. 그다음에 상품 유형별 파종 기간 이거 뭐냐면요. 이 친구들하고 인삼만 1형, 2형이 있죠. 이게 상품 유형인데 아산 지역하고 보성 지역에서 가입 대상이에요. 근데 1형 상품은 당해 파종에서 당해 수확하는 거. 2형은 다음해 봄에 수확하는 거. 파종 기간, 상품 유형별로 파종 기간을 초과해서 파종하지 말아라. 네. 물론 우리 보험기관에 보면은 쪽파, 실파 파종 한계일이 한꺼번에 나와 있죠. 근데 사실 그 안에 이 내용이 생략돼 있는데 그 안에서 조금 세분화됩니다. 우리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네. 굳이 날짜만 가뜩이나 날짜 많은데 더 복잡해집니다. 원래는 얘네 당연하겠죠. 당해 수확하고 다음에 봄 수확이니까. 근데 세분화돼 있구나 정도까지만 그 얘기구나. 네. 자, 양상추. 양상추? 지금 뭐 당연히 노지 재배하는 거니까요. 노지 밭작물이잖아요. 하지 말아라. 뭐 인수하지 말. 시설 재배는 인수 안 된다 이 얘기죠.
날짜가 워낙 많아서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 놓으시고 날짜 자신 없으신 분들은 다른 출연율, 재식 밀도, 다른 품종 이런 거에서라도 꼭 틀리시면 안 돼요. 네. 목초지, 모기야지 등 지목이 땅에 쓰임이 목인 농지 인수 제한하는 거, 생산비 노지 쪽에 메밀, 브로콜리, 당근, 월동무 있고요. 수확감소 보장, 양배추까지. 그러면 당월, 양매부, 네. 혹시 모르잖아요. 공통적인 거는 한번 또 알아 놓으셔야죠. 네. 자, 이렇게 인수 제한 목적물 끝났고요. 이제 다음에 2과목 조사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에서 우리 기본적인 개념은 다 보셨기 때문에 그다지 생산비 부장, 보험금 산정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